자, 14장에서는 템플릿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템플릿은 아마도 여러분들 6장 뒷부분에서 템플릿 함수에 대해서 살짝 맛을 봤습니다. 자, 14장에서는 6장에서 배웠던 템플릿 함수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템플릿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템플릿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이 템플릿 함수를 통해서 스페셜라이즈 된 형태로 만드는 것.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템플릿 펑션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호출되는 템플릿 함수를 따라가서 해당되는 타입으로 스페셜라이즈를 시킨다. 즉, 인티저 타입으로 템플릿 함수를 호출했다면은 인티저에 맞게 스페셜라이즈 된 함수를 컴파일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컴파일러가 만드는. 자, 여러분들은 템플릿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될 거고,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에 따라서 컴파일러는 그 타입에 따라서 해당된 함수를 다시 재구성한다. 이게 스페셜라이제이션입니다. 자, 또 하나, 템플릿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14장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해당되는 타입으로 컴파일러는 스페셜라이제이션 시키게 됩니다. 자, 두 개의 개념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템플릿. 자, 이 용어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템플릿 펑션, 템플릿 클래스,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좀 더 일반화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코딩하는 양을 줄이겠다. 코딩하는 양을 줄이게 되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은 좀 더 심플한 형태의 코드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지저분하게 여러 개의 함수들을 중복해서 정의를 하지 않고 하나의 템플릿 클래스 또는 템플릿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것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스페셜라이제이션 시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순화된 코드를 만들 수 있다. 단순화된 코드를 만들면 좀 더 일반화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 말에 관련이 됩니다. 좀 더 유사한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이런 스텐실 롤러를 사용했을 겁니다. 자, 도형자를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이 도형자를 이용해서 아마도 종이 위에 이런 도형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낼 겁니다. 자, 이 도형자는 템플릿 클래스 또는 템플릿 함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도형, 종이 위에 그려진 도형들은 이게 템플릿 스페셜라이제이션, 즉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도형이 그려진 종이가 되겠죠. 실제 쓰는 것은 종이 위에 그려진 이 도형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레이싱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사용한 적 있죠. 자, 만화 캐릭터를 바탕에 놓고 이 위에 반투명된 트레이싱 페이퍼를 올려놓고 이 밑그림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바탕에 놓여진 이 캐릭터는 템플릿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그려진 트레이싱 페이퍼 위에 그려진 것들은 스페셜라이제이션 된 캐릭터가 됩니다. 그럼 이 스페셜라이제이션 된 캐릭터들을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컬러도 입힐 수 있고 또 모양도 일부 바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템플릿은 도형자 또는 바탕에 놓여진 캐릭터에 해당되고, 이것을 스페셜라이제이션 된 것은 실제 쓰는 종이 위에 그려진 도형 또는 트레이싱 페이퍼 위에 그려진 이런 캐릭터 형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일반화된 이 템플릿 클래스, 템플릿 함수를 놓고 컴파일러는 호출되는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들을 스페셜라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스페셜라이제이션 된 함수 또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여러분들 결론부터 보게 되면 템플릿 클래스, 템플릿 함수는 반드시 헤더 파일에 놓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클라이언트 코드, 소스 코드에 해당되겠죠. 확장자가 CPP 파일, 여기에서 인크루드를 하게 됩니다. 헤더 파일에 정의된 템플릿 클래스, 템플릿 함수를 소스 코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include를 해서 사용하게 된다. include를 해서 이 소스 코드 안에서 스페셜라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자, 우선 6장에서 배웠던 템플릿 함수를 좀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은, 즉 여러분들 프로그래머들은 하나의 템플릿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헤더 파일에. 이 정의를 해놓고 클라이언트 코드 내에서 이 템플릿 함수 또는 템플릿 클래스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호출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타입별로 컴파일러는 함수 또는 클래스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타입에 대해서. 자, 그러면 스페셜라이제이션 된 함수나 클래스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컴파일러는 다시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1단계 헤더 파일에 템플릿 클래스나 템플릿 함수를 정의를 해놓는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메인 코드 함수나 이 클라이언트 코드 내에서 이 템플릿 클래스나 템플릿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템플릿 함수나 템플릿 클래스에 전달된 타입별로 함수를 만들어내게 된다.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컴파일러는 이 스페셜라이제이션 된 클래스나 함수를 가지고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연결이 돼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템플릿 클래스나 템플릿 함수를 가지고 오브젝트 코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호출되는 시점에서 전달되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각각의 함수들을 만든다. 각각의 클래스들을 만들어낸다. 누가? 컴파일러가. 그리고 컴파일러는 그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오브젝트 코드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들어낸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 C에서 배웠던 매크로 함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매크로 함수보다는 좀 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매크로 함수는 아규먼트의 타입들을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템플릿 클래스는 이 아규먼트 타입들을 체킹할 수 있기 때문에 C++ 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템플릿 함수 또는 템플릿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C++보다 C++이 좀 더 엄격한 타입 체킹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템플릿 함수 또는 템플릿 클래스에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6장에서 여러분들 이미 배웠다시피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꺽쇠를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전달되는 타입들을 받는 항목들을 정의를 해놓은 거죠. 자, t가 정의돼. 만약 인티저로 t를 받게 되면 이 템플릿 함수에 정의된 t는 모두 인티저로 바꿔서 함수를 스페셜라이제이션 하게 되는 거죠. 한 개가 전달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타입들이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인티저, 하나는 더블 타입으로 전달됐다면은 이 템플릿 함수 내에 있는 보드 타입과 필 타입, 이것은 인티저와 더블 타입으로 바꿔서 스페셜라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누가? 컴파일러가 스페셜라이제이션 하게 된다. 자, 예를 볼까요? 자, 프린트 어레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템플릿으로 정의되어 있네요. 자, t가 어떤 타입으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이 함수 내에 있는 t는 모두 요 전달받은 타입으로 바꿔치기해서 컴파일 하게 됩니다. 자, 메인 함수로 가볼까요? 자, 이런 형태로 어레이들, 인티저 타입, 더블 타입, 캐릭터 타입으로 각각 ABC 어레이가 정의가 됐습니다. 자, 프린트 어레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네요. 컴파일러는 프린트 어레이라는 함수를 찾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템플릿으로 정의된 함수가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A로 전달되는 A가 뭔가요? 인티저 타입으로 전달된 배열입니다. 배열을 프린트 어레이라는 템플릿 함수를 호출하면서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럼 t가 모두 뭘로 바뀌나요? 인티저로 바뀝니다. 여기도 인티저. 인티저로 바뀐 형태의
프린트 어레이라는 함수를 컴파일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인티저 타입으로 정의된 프린트 어레이라는 함수를 얘가 만들어냅니다. 누가? 컴파일러가 어떤 걸 바탕으로 해서 이 템플릿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스페셜라이즈된 함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누가 호출하느냐? 이 함수 컴파일러가 만들어낸 함수를 누가 호출하느냐? 30번째 줄에 있는 프린트 어레이라는 함수가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죠. 오브젝트 코드를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 35번째 줄에 있는 프린트 어레이라는 것은 더블 타입으로 아규먼트가 전달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T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모두 더블로 바꿉니다. 더블로 바꿔요. 더블로 바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스페셜라이즈된 함수를 만들어내요. 컴파일러가 코딩을 하는 겁니다. 코딩을 해서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요. 이걸 가지고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 파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프린트 어레이라는 게 있네요. 자, 여기 C는 캐릭터 타입의 배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T를 모두 캐릭터로 바꾸어서 새로운 스페셜라이즈된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컴파일러가 만들어낸 걸 갖고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조금 전에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템플릿 함수는 오브젝트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컴파일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을 갖고 있는 템플릿 함수가 있다. 이것이 호출되면 이 타입을 전달받아서 그 타입에 맞는 스페셜라이즈된 함수들을 네가 코딩을 해라. 누가? 컴파일러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함수를 호출해서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41번째 줄에 프린트 어레이에서 D, 즉 더블 타입의 배열을 하나를 더 호출했어요.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 경우에는 템플릿 함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템플릿 함수를 보고 이미 만들어놓은 컴파일러가 만들어놓은 더블 타입의 스페셜라이제이션 된 함수 요 놈을 다시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요 프린트 어레이 D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미 만들어 놨다면은 다시 템플릿 클래스를 찾아가서 해당되는 함수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만들었던 더블 타입의 컴파일러가 만들었던 더블 타입의 함수를 호출해서 다시 한번 호출해서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세 개의 종류의 모두 함수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인티저, 더블, 캐릭터 타입이 다 만들어 놓은 게 되는 거죠. 두 번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더블 타입이 또 한 번 더블 타입의 프린트 어레이가 호출됐다고 해서 다시 템플릿을 바탕으로 해서 함수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 놨다면 그 함수를 다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템플릿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템플릿 함수를 스페셜라이즈된 형태로 컴파일러가 재구성을 하게 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템플릿 함수를 사용하는 것.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모든 프린트 어레이가 있다. 그럼 굳이 템플릿을 함수를 정의를 하지 않고 각각의 것들, 즉 프린트 어레이, 컨스탄트, 인티저 어레이라는 함수 첫 번째, 프린트 어레이라는 더블 타입, 프린트 어레이라는 캐릭터 타입, 이 세 개를 모두 만들어 놓은 것, 다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세 가지 종류의 프린트 어레이를 함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템플릿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코딩 양이 매우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 템플릿 함수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컴파일링 하는 시점에서 템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스페셜라이즈된 함수를 각각의 것들을 만들어 놓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오브젝트 코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플릿 함수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것은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예냐? 하나는 템플릿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void print array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예를 살펴볼까요?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형태로 만들어진 템플릿 함수,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명시적으로, 자, 인티저라고 명시를 해서 만들어 놓은 print array라는 함수가 만약에 16번째 줄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선 컴파일러는 명시적으로 만들어진 함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로 정의된 요 놈을 먼저 호출하는 거죠. 근데 명시적으로 호출된 것, 이런 것이 없다. 만약에 더블 타입으로 정의된 프린트 어레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다. 그러면은 이 템플릿 함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막 인티저로 만들어졌다. 그럼 인티저의 프린트 어레이 요 놈을 찾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럼 두 번째로 템플릿 함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시적으로 호출된 게 가장 1순위고, 명시적으로 호출된 함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와 매칭되는 템플릿 함수를 찾아가서 그 템플릿 함수를 기본으로 해서 스페셜라이제이션 된 함수를 컴파일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선 1순위는 명시적으로 정의된 함수를 따라간다. 그것이 없다면 템플릿 함수를 찾아가서 그 템플릿 함수를 기준으로 컴파일러는 스페셜라이즈 된 함수를 만들어낸다. 자, 이것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써 있네요. 매칭되는 함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컴파일러는 컴파일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명시적으로 매칭되는 함수가 없고 또는 템플릿 함수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컴파일러는 오류 메시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템플릿 클래스로 가볼까요? 템플릿 함수와 똑같습니다. 원형은. 자,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고 바뀌어야 될, 스페셜라이제이션 될 타입들을 T로 정의합니다. T 또는 뭐 다른 이름으로 해도 되죠. 그리고 만약 두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다. 그러면 이게 컴마 연산자를 써서 두 개의 타입 또는 세 개의 타입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예제는 스택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 얘기를 템플릿 함수로 만들어진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 스택이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템플릿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입이 어떤 식으로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t가 해당되는 타입으로 모두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인티저 타입으로 전달됐다 라고 한다면 여기 t라고 정의되어 있던 이런 것이 해당되겠죠. 그게 모두 인티저로 바뀌어서 스페셜라이즈된 클래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펑션 템플릿과 마찬가지로 이 템플릿 클래스는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컴파일러에게 자,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호출하면서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컴파일러는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다시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시 하나라는 게 스페셜라이즈된 클래스 스택입니다. 인티저로 전달됐다. 그럼 인티저에 맞는 클래스 스택이 만들어지고 더블 타입으로 전달됐다. 그럼 더블 타입에 맞는 스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만드는 건 누가? 컴파일러가 만드는 겁니다. 자, t가 인티저로 전달됐다. 그럼 이게 모두 인티저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나가기 전에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와 똑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는 거죠. 먼저 들어간 놈은 바닥에 깔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놈은 제일 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은 제일 위 거부터 빠져나가는 되는 거죠. 빠져나가 되는 거. 자, 이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먼저 들어간 놈은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팝된다. 마지막에 푸시되는 것이 가장 먼저 팝이 된다. 이게 자료 구조의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컨스트럭터가 있네요.
자, 인티저로 10개를 받는 디폴트 컨스트럭터입니다. 그리고 디스트럭터가 있네요. 디스트럭터 이 안에서 뭘 하나요? 자, str, 스택 ptr이 가리키는 놈을 해제를 해라. 배열인데 배열 모드를 메모리에서 해제를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왜 썼을까요? 자, 다음에 나오는 이 스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스트럭터에서 얘를 new를 했기 때문에 동적 메모리 할당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디스트럭터에서는 즉 객체가 소멸될 때 이 스택 ptr이 가리킨 놈을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트럭터가 여기서 적용이 됐네요. 자, push라는 멤버 함수와 pop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네요. 이것은 아마도 push라는 것은 자료 구조에 하나씩 눌러 넣는 것. pop은 제일 위 거부터 하나씩 읽어내는 것. 그리고 is empty라는 함수가 있네요. 멤버 함수가 있네요. 자, 탑이 -1일 때 이것은 이 스택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1이 해당됩니다. 탑이 -1. 그리고 첫 번째 깔리는 놈이 탑이 0. 그리고 마지막에 깔리는 놈이 들어간 거에 빼기 1. 0, 1, 2, 3, 4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배열 시작은 0번째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0부터 시작 포인트가 되고 있네요. 만약에 없다.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 스택 안에 자료 구조 내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1이 될 겁니다. -1.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1이냐, 탑이 -1이냐 하면은 이것은 비운 거다. yes가 리턴이 돼서 이 스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호출하는 멤버 함수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만약에 풀로 찼다 라는 말은 뭐냐? 자료 구조, 지금 내가 10개만큼만 집어넣겠다. 5개만큼 집어넣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이 스택 자료 구조에서 빼기 1 하면은 탑이 됩니다. 탑이 된다. 빼기 1.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 그래서 현재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 안에 모두 찼다.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10개로 만들어 놨다. 그런데 탑이 9가 된다. 10 빼기 1, 9가 된다. 그러면 yes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 구조, 스택으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는 이미 가득 차서 더 이상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태다. 라고 확인해 주는 게 is4이라는 멤버 함수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는 사이즈. 자, 스택에 있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이터 개수. 탑. 제일 윗부분이냐 하는 스택의 제일 윗부분을 정의를 하는 것. 하나가 들어가면은 0이 제일 윗부분이 탑이 되겠죠. 0이. 자, 그리고 동적 메모리를 할당해서 그놈을 가리키는 부분.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컨스트럭터를 어떻게 하느냐? 자, 똑같이 템플릿이라는 식별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t를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함수. 자, new를 해줍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 자, 이 구조는 어떤 거와 똑같으냐? 이 구조와 똑같습니다. 단지 initialize syntax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 stack ptr. 이거는 new t. 그리고 그의 사이즈. 전달받은 사이즈. 이 구문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그것을 initialize syntax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 이런 구조와 똑같은 놈이 44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즉, 인티저가 넘으면 인티저 타입에 맞게 사이즈를 결정해서 SPTR로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다른 부분들은 푸시하게 되면은 우선 내가 채워넣고자 하는 스택, 만들어 놓은 스택 10개면 10개, 5개면 5개. 그것이 모두 가득 찼냐고 물어봐야죠. 만약 가득 찼으면 더 이상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탑에 하나를 더 더해서 그 위치에 대한 포인터를 푸시 밸류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만약에 팝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선 비어있냐 물어봅니다. 비어있으면 더 이상 팝을 할 게 없죠. 만약에 비어있으면 더 이상 팝을 할 수가 없죠. 만약 비어있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상위에 있는 그 값을 팝 밸류로 리턴을 해서 이 레퍼런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자, 이것을 메인 함수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자, 더블 스택이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객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타입이 스택이란 타입을 호출을 하네요. 이 객체를 만들면서 스택이라는 타입을 컴파일러에게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네요.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지정된 스택이라는 클래스가 없습니다. 다만 스택이라는 템플릿 클래스만 있어요. 그러면 이 더블 타입으로 이 템플릿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템플릿 스택이라는 클래스 내에 있는 t는 모두 더블 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바뀌어진 형태로 클래스를 컴파일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 클래스를 스페셜라이즈 된 클래스를 이 더블 스택이 호출해서 객체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템플릿 클래스, 템플릿 함수는 사용자가 정의한다. 그러나 이 템플릿 클래스와 템플릿 함수는 오브젝트 코드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즉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스페셜라이즈 된 것을 컴파일러에게 만들라고 요청을 하는 거다. 그러면 더블 타입으로 만들어진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새롭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브젝트 코드로 만들어낸다. 실제 쓸 수 있는 상황까지 된다. 자, 그리고 5개, 5라는 아규먼트를 갖고 컨스트럭터로 호출하네요. 자, 어디로 갈까요? 여기 컨스트럭터가 있네요. 5라는 숫자를 갖고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t는 조금 전에 어떤 타입이었나요? 더블 타입이었네요. 그럼 더블 타입으로 SPTR이 동적 메모리 할당이 된 이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사이즈는 5가 전달됐으니까 사이즈는 5가 들어가고 탑은 기본값 -1. 자,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해서 이렇게 5개의 배열을 만듭니다. 그 배열을 스택 PTR이 가리키게 되는 거죠. 어느 부분?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컨스트럭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즉 11번째 줄이 통과된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더블 밸류 1.1을 받았네요. 그리고 화일문을 돌면서 더블 스택, 조금 전에 만들어진 요놈을 호출하네요. 그 중에 push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네요. 무슨 값을 갖고 1.1을 갖고 만드네요. 그럼 어디로 가볼까요? push 여기 있네요. is full? 아니죠. 현재 탑은 -1입니다. -1. 즉 5가 아니죠. -4가 아니죠. is full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탑은 -1. 현재 사이즈는 5. 빼기 2라면 4. 즉 -1은 4와 같냐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false예요. false. false면은 어떻게 되느냐? false. false면은 false에 not이면 true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탑 현재 -1이 된 거를 하나를 더 더해라. 그럼 뭐가 될까요? 0이 됩니다. 스택 포인터에 0번째에 해당되는 놈의 데이터 영역에 조금 전에 입력받은 1.2를 집어넣게 됩니다. 1.1. 그 0번째에 해당되는 SPTR이 가리키는 0번째, 요거죠. 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1.1을 집어넣어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나고 난 다음에 탑은 0으로 바뀌고 사이즈는 원래 5가 되고 SPTR은 원래 0번째 첨자를 가리키는 요놈이 됩니다. 다시 값을 파일문으로 돌아가면서 더 더합니다. 조금 전에 1.1이었는데 1.1을 더 더하면 2.2가 되는 거죠. 2.2. 2.2가 돼서 다시 파일문의 헤드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푸시를 합니다. 2.2를 가지고 푸시를 하게 돼요. 푸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 2.2가 넘어왔습니다. 2.2. is full? 아니죠. false입니다. false에 not이니까 true가 됩니다. true. 현재 탑은 뭐예요? 0. 0에서 하나를 더 더해라. 1이 됩니다. 스택 PTR이 가리키는 1번째 해당되는 쪽에 값 R밸류에 있는 2.2를 할당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2.2가 되겠죠. 2.2. 그리고 화일문을 계속 보면 2.2, 3.3, 5.5가 됩니다. 5.5.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원래 만들었던 5개 메모리 영역, 데이터 영역에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 5.5가 들어가고 탑이 4가 됩니다. 원래 사이즈는 5개.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한 바퀴 더 돌아서 6.6이 됐다. 5.5 더하기 1.1. 더블 밸류가 6.6이 됐다. 그 6.6이 더블 밸류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푸시라는 멤버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하겠죠. 푸시. 자, 들어왔습니다. 자, 탑. 우선 탑에 이 if문 안에 들어가 있는 isFull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isFull. 자, 여기 있네요. 현재의 사이즈는 5. 현재의 탑은 4. 5 빼기 1은 4. 4.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와 4는 같다. 참이 돼서 리턴이 됩니다. 참이 돼서 리턴이 되면서 요 안에 있는 화일문, 요 전체가 false가 됩니다. false. false가 되면 화일문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팝을 한번 불러볼까요? 더블 스택, 객체, 요 객체에 팝이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해 봅시다. 자, 더블 밸류가 뭘로 전달이 됐나 볼까요? 레퍼런스로 전달이 됐네요. 레퍼런스 전달. 자, is full, is empty? 물어봅니다. 자, 이것은 앞에 is empty라는 함수를 찾아보면은 이게 false가 될 거예요. false. 그럼 false의 not은 true. 그러니까 if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postfix입니다. 그럼 우선 postfix는 뭐라고 했어요? 우선 현재 탑이라는 값을 가지고 스택 포인터를 연결을 한다. 그러면 탑은 뭐예요? 현재 탑은 4가 됩니다. 자, 스택 포인터의 네 번째 배열에 있는 값을 뭔가요? 5.5, 0, 1, 2, 3, 4, 5.5, 5.5에 있는 값을 팝밸류로 전달합니다. 그 팝밸류는 레퍼런스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값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돼요. 그러면 이게 cout을 하면 뭐냐? 5.5가 됩니다. 이 팝되고 난 다음에는 이 값은 무효화가 됩니다. 무효화가 돼요. 그러면 탑이 현재 네 번째에서 세 번째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세마이콜론이 지나가면서 탑은 그제서야 하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포스트픽스, 프리픽스 한번 예전에 배웠던 것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우선 첫 번째 포스트픽스니까 현재 있는 값 탑을 가지고 스택 포인터를 호출한다. 탑이 4. 그러니까 네 번째 있는 값 5.5 값을 연결해서 이 팝 값에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탑은 4가 아니라 하나가 줄어들어서 3이 됩니다. 3. 그러면 탑은 이 위치로 가 있겠죠. 또 다른 팝을 또 화일문을 통해서 부르게 되면 4.4, 3.3 그리고 쭉 가면서 1.1이 호출되고 1.1이 호출되고 0번째 탑이 0번째 1.1이 호출돼서 전달이 되고 탑은 0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면 is empty 호출하면 true가 되고 not이면 false가 되고 그럼 if문 안에 들어가지 않고 false를 리턴을 해서 이젠 pop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화일문의 헤더 부분이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일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한번 볼까요? in integer stack. 자, 템플릿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무슨 값을 갖고 인티저라는 타입을 갖고 그런 스택이라는 템플릿 클래스에 있는 모두 t는 인티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지죠. 자,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값이 아까는 5가 있었는데 이 값이 없다. 그럼 디폴트 값인 10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디폴트 값 10을 갖고 진행을 한다. 10개의 메모리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은 영역에 뒤에 5개가 더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0. 그리고 탑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스택 ptr은 누구를 가리키냐? 0번째 이놈을 가리킨다. 그리고 값이 1, 2, 3, 4 이렇게 하나씩 푸시가 될 겁니다. 언제까지? 탑이 9까지. 탑이 9까지. 그리고 그것을 팝을 합니다. 그럼 9에서 8, 7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돼서 화일문이 false가 되는 시점까지. 자, 이런 식으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서 템플릿 클래스를 사용한 예를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거에 역순으로 팝이 되죠. 들어간 거에 역순으로 팝이 됩니다. 자, 이런 관계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 지금 예제는 템플릿 클래스를 템플릿 함수로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include를 해놨어요. 템플릿 클래스가 정의된 헤더 파일, 그리고 템플릿 함수 테스트 스택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네요. 자, 이 안에서 템플릿 함수는 뭘 했나요? 레퍼런스로 템플릿 클래스의 객체 요놈을 받고 value increment 그리고 문자열을 받았습니다. 자, 이 테스트 스택이라는 템플릿 함수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앞에서 있었던 요 함수들을, 요 내용들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두 집어넣은 형태가 됩니다. 즉, 푸시와 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템플릿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템플릿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템플릿 클래스에서는 클래스에 대한 정의, 그리고 템플릿 함수에서는 이 템플릿 클래스를 이용해서 팝과 푸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함수, 테스트 스택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네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우선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예제와 동일합니다. 스택이라는 객체를 만들어내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 스택이라는 템플릿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더블 타입으로 전달이 됐네요. 더블 타입. 더블 형태의 객체가 전달이 됐네요. 요거는 인티저 타입의 객체가 전달이 된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컴파일러는 테스트 스택이라는 함수를 더블 타입에 맞게, 인티저 타입에 맞게 스페셜라이즈 된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함수를 이용해서 더블 스택 1.1, 1.1, 그리고 더블 스택이라는 문자열을 받을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메인 함수는 앞의 예제에 비해 아주 컴팩트하죠. 심플합니다. 그 대신 앞부분, 이 부분들은 좀 더 일반화된 코드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템플릿 클래스, 템플릿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된다.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템플릿 헤더에 특정 타입뿐만 아니라 다른 파라미터가 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언을 할 때 더블 타입으로 받고 그 안에 있는 값은 100으로 전달받겠다. 그리고 그놈을 가지고 세일즈 피겨라는 객체를 만들겠다. 가능합니다. 마치 함수의 파라미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단 첫 번째는 이 템플릿 클래스를 스페셜라이즈 하기 위해서 타입들이 정의되는 거죠. 타입들. 자, 그리고 디폴트 값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t 값이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스트링 타입으로 요놈을 클래스로 스페셜라이즈 해라. 자,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까 여기엔 특정 타입이 있었습니다. 스택이라는 것과 특정 타입이 있었어요. 이렇게 특정 타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입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디폴트 타입인 스트링 타입이 적용돼서 job description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함수처럼 디폴트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파라미터를 컴마 오퍼레이터를 써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스페셜라이즈 할 수가 있어요. 명시적으로. 자, employee 타입에 맞게 스택이라는 템플릿 클래스를 적용을 해라. employee라는 타입에 맞게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라. 라고 명시적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타입이 전달이 안 되면은 employee 타입으로 스택이라는 템플릿 클래스를 스페셜라이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상속 관계를 좀 알아볼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템플릿 클래스로부터 템플릿 클래스의 스페셜라이즈된 형태로 템플릿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또는 템플릿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이름을 상속을 받아서 템플릿 클래스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또 클래스의 템플릿 스페셜라이즈 된 형태를 가지고 템플릿 스페셜라이즈 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템플릿 클래스의 스페셜라이즈 된 걸 가지고 템플릿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면서 방법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런 경우는 크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프렌드 함수,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자, 템플릿 클래스에 프렌드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F1이라는 프렌드 함수는 이 템플릿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객체에 대해서 프렌드가 되는 겁니다.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인티저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 더블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 이 모두가 F 안에 프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타입들을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F2와 같은 경우는 파라메터, F2라는 프렌드 함수의 파라메터가 이렇게 T타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T타입으로 전달된 놈들에 대해서만 프렌드가 되는 거죠. 자, 모두가 다 프렌드가 되는 건 이렇게. 특정 타입에 대해서 프렌드가 되는 것은 파라메터에 T가 정의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더블로 된 놈은 더블로 된 놈에 대한 프렌드가 되고, 또 플로트는 플로트로 된 클래스 스페셜라이즈 된 놈에 대해서만 프렌드가 된다. 자,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좀 고급 기능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명시가 안 됐으면 이 T타입, 즉 더블이나 인티저, 플로트, 캐릭터 모두가 F1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만약에 T타입으로 F2가 명시가 돼서 프렌드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그럼 T타입의 플로트는 플로트에 대해서만 프렌드 함수가 적용이 된다. 더블은 더블에 대해서만 프렌드 함수가 적용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명시적으로 설정을 할 때는 세마이콜론, 더블 코테이션, 손인사 마크를 해주면서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더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을 읽어가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상에 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매뉴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렌드 함수도 마찬가지네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프렌드가 있으면은 요 해당되는 타입에 대한 프렌드 함수가 정의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마침으로 스태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태틱이 원칙, 클래스가 정의되면서 얘는 별도의 메모리 공간으로 빠져나온다. 즉 활성화가 된다. 객체가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자, 템플릿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템플릿 클래스가 정의되면서 스태틱으로 정의된 멤버 함수들은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빠져나와서 초기화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템플릿에 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